반려견이 내 가슴을 핥는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집 막내 토리가 다가왔다. 5년째 함께 살고 있는 웰시코기 토리는 언제나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은 녀석이었다. 하지만 그날 토리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토리는 내 무릎에 앞발을 올리더니 갑자기 내 가슴 쪽으로 코를 들이밀었다. 처음에는 그냥 애교를 부리는 줄 알았다. 토리야, 왜 그래? 나는 웃으며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토리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내 가슴 부분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혀로 핥기 시작했다. 야, 토리, 이게 무슨 행동이야? 나는 당황해서 토리를 살짝 밀어냈다. 하지만 토리는 다시 다가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평소에는 한번 제지하면 금방 알아듣고 그만두는 녀석인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집요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해서 내 가슴 쪽으로만 관심을 보였다. 그날 이후로 토리의 이상한 행동은 매일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토리가 침대로 올라와 내 가슴을 킁킁거렸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달려와 같은 행동을 했다. 심지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와 계속해서 그 부위만 냄새를 맡으려 했다. 처음 며칠은 토리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 혹시 내가 새로운 바디로션을 써서 그런가? 옷에 묻은 음식 냄새 때문일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토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너 혹시 강아지 키워봤잖아. 내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응? 무슨 일인데?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토리가 갑자기 내 가슴 부분만 집중적으로 냄새를 맡고 핥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 아무리 혼을 내도 소용이 없다는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가 물었다. 잠깐, 토리가 수컷이야, 암컷이야? 응, 수컷인데. 그게 왜? 그 순간 수진이가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민지야, 너 가슴이 이쁘게 생겨서 걔가 좋아하나 보다. 하하하.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물론 수진이는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친한 친구끼리 주고받는 농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묘하게 기분이 나빠졌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충 통화를 마쳤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다. 수진이의 말이 농담이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편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토리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토리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토리가 내 가슴 쪽으로 코를 들이밀면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는 대신 안 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밀어냈다. 심지어 토리가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신문지를 말아서 바닥을 쳤다. 소리를 내서 놀래키면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토리는 바뀌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집요해졌다. 밀어내도 혼을 내도 토리는 기회만 있으면 계속해서 내 가슴 부분에만 집착했다. 평소에 그렇게 말을 잘 듣던 녀석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집에 돌아와도 토리가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토리가 다가오면 긴장하게 되었고 토리와의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매일 밤 토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났다. 토리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점점 예민해졌다.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토리가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예상대로 토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토리야, 그만하라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토리는 잠시 주춤했지만 금방 다시 시도했다. 나는 토리를 거실 한쪽으로 밀어내고 방문을 닫아버렸다. 문 밖에서 토리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5년이나 함께 산 토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토리가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자 나는 또 짜증을 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강아지 이상 행동, 강아지 주인 핥기, 강아지 행동 교정 등등 온갖 키워드를 입력하며 정보를 찾았다. 그러다가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반려견 행동 교정 훈련소를 발견했다. 행동 교정 전문 훈련사가 직접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리뷰를 읽어보니 평가가 괜찮았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예약을 잡았다. 토요일 오전 10시 나는 토리를 데리고 훈련소를 찾아갔다. 훈련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다. 입구에는 각종 자격증과 수료증이 걸려 있었고 넓은 실내 공간에는 여러 훈련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씨 맞으시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조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름표에는 박준혁 조교라고 적혀 있었다. 네, 맞아요.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강아지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네, 들었습니다. 일단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어떤 행동을 하는지요? 나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토리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갑자기 내 가슴 부분만 집중적으로 냄새를 맡고 핥는다는 것, 아무리 훈육을 해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까지. 박준혁 조교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메모를 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토리를 교육해 보겠습니다. 보호자님은 저쪽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나는 토리를 조교에게 맡기고 대기실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다. 박준혁 조교는 토리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공 던지기, 장애물 넘기, 기본 명령어 훈련 등등. 토리는 신이 나서 조교의 지시를 잘 따랐다. 1시간이 지나고 조교가 나를 불렀다. 김민지 씨, 이리 오시죠. 나는 훈련장으로 들어갔다. 토리는 조교 옆에서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앉아 있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표정이 밝아 보였다. 어떻게 됐나요? 토리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박준혁 조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토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왜 저한테만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제가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토리는 기본적인 명령어도 잘 따르고 공격성도 전혀 없고 사회성도 뛰어납니다.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모범적인 개예요. 나는 당황했다. 그럼 나한테만 그런 거란 말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럼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조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호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김민지 씨, 혹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건강검진 같은 거요. 병원요? 왜요?
제가 아픈 것 같아 보이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조교는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사실 강아지들은 가끔 특별한 능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후각이 발달한 개들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특정한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요. 특정한 냄새요? 네.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거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질병이요? 무슨 질병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박준혁 조교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강아지가 주인의 암을 미리 감지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폐암처럼 냄새를 동반하는 암의 경우에요. 암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그래서 더 병원에 가보시라는 겁니다. 토리가 계속 같은 부위만 집중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암이라니. 그런데 나는 건강한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요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조교의 말을 되새겼다. 토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토리를 보는 내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설마 정말 암일까?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는 건강한데. 매년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잘 받았고 특별한 이상 소견도 없었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조교의 진지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토리의 행동. 한 달 넘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집요한 행동.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 예약을 잡았다. 집 근처 종합병원 유방외과였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30대 초반이었고 이곳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 순간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접수를 했고 곧 내 차례가 될 것 같았다. 김민지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다가 나를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요. 그냥 혹시 몰라서 검사를 받아보려고요. 가족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검사를 받으시려고? 나는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우리 집 강아지가 계속 제 가슴을 하차서요라고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다. 나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설명했다. 토리의 이상한 행동, 훈련소에서 들은 이야기, 그래서 불안해서 왔다고. 의사 선생님은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해요. 개들이 암 환자의 냄새를 감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요. 물론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일단 촉진부터 해보고 필요하면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해볼게요. 의사 선생님은 내 가슴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기 시작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몇 분간 꼼꼼하게 확인하더니 멈췄다. 여기 오른쪽 상부에 뭔가 만져지네요. 느껴지세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은 멍울 같은 게 있어요.
크기는 1cm 정도? 일단 영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나는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모두 받았다. 유방 촬영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가슴을 기계 사이에 끼워 넣고 압박하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초음파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지만 검사하는 내내 기사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여기 좀 이상한 게 보이네요. 의사 선생님께 잘 여쭤보세요. 검사를 마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다. 의사 선생님은 영상을 보며 뭔가 메모하고 있었다. 김민지 씨 앉으세요. 나는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다.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오른쪽 유방 상부에 약 1.2cm 크기의 종괴가 보입니다. 모양이 불규칙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악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해요. 악성.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다. 조직 검사요? 네, 총생검이라고 해서 바늘로 조직을 일부 떼어내서 검사하는 거예요. 국소 마취하고 하니까 크게 아프진 않아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데 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조직 검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국소 마취 주사를 맞고 바늘이 들어가는 걸 느꼈지만 통증은 크지 않았다. 다만 심리적인 공포가 컸다. 이게 정말 암이면 어떡하지?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오세요.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겁이 났다. 집에 도착했을 때 토리가 반겨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다. 토리를 꼭 안아주었다. 토리는 내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토리야, 내가 알려주려고 한 거구나. 미안해. 내가 너한테 화내고 그랬잖아. 정말 미안해. 토리는 내 얼굴을 핥았다. 나는 한참을 토리를 안고 울었다.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매일 밤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다. 만약 암이면 어떻게 하지? 수술을 해야 하나? 항암 치료는?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던데.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지배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졌다. 유방암 생존율, 항암 치료 부작용, 재발률. 보면 볼수록 두려웠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였다.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수진이한테 말하면 내가 그때 농담한 게 미안하다며 자책할 것 같았다. 그 일주일 동안 유일한 위로는 토리였다. 토리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켰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행동이 짜증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토리가 없었다면 나는 이 사실을 영영 모르고 지냈을지도 몰랐다. 토리야, 괜찮을 거야. 그치? 토리는 꼬리를 흔들며 내 손을 핥았다. 마치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왔다. 나는 병원에 혼자 갔다. 옆에 누가 있으면 오히려 더 긴장될 것 같아서였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겨우 5분밖에 안 지났는데 30분은 지난 것 같았다. 김민지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내가 앉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치문성 유관암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김민지 씨, 괜찮으세요? 네, 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었어요. 1.2cm 크기고 아직 림프절 전이 소견은 없습니다. 병기로는 1기에 해당하고요. 1기요? 네, 조기 유방암입니다. 물론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충격적이겠지만 1기는 예후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치료 계획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먼저 부분절 제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항암 치료는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게요. 수술은 언제 하나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 입원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현실감이 없었다. 나는 정신없이 병원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암 환자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다. 문을 열면 토리가 반겨줄 텐데 오늘따라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무슨 얼굴로 토리를 봐야 할지 몰랐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토리가 달려왔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토리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토리야, 너 말이 맞았어. 정말로 아팠어. 내가 알려주려고 했던 거였구나. 토리는 내 눈물을 핥아주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토리는 조용히 내 품에 있어 주었다. 울음이 그치고 나니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다. 나는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일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엄마는 얼마나 놀라실까? 결국 나는 직접 찾아뵙기로 했다. 전화로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토요일 나는 토리와 함께 부모님 댁을 찾아갔다. 부모님은 손녀뻘 되는 토리를 무척 좋아하셨다. 어머, 우리 토리 왔네. 민지야, 밥은 먹고 왔니? 네, 엄마. 근데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무슨 일인데? 거실 소파에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토리는 엄마 다리에 턱을 올리고 앉아 있었다. 사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유방암이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암이라고? 네. 조기에 발견해서 일기래요. 다음 주에 수술 받기로 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꽉 잡았다. 세상에, 우리 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진 게 보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다. 토리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 훈련소에 갔던 것, 조교의 조언을 듣고 병원에 간 것, 그리고 진단받은 것까지. 그러니까 토리가 알려준 거구나. 엄마는 토리를 안아 올렸다. 토리야, 고맙다. 우리 민지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토리는 엄마의 얼굴을 핥았다. 그 모습을 보는데 또 눈물이 났다. 입원 전날 밤 나는 토리와 함께 마지막 산책을 나갔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이상했지만 수술 후에는 한동안 산책을 나가기 힘들 것 같았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9월의 밤 공기는 선선했다.
토리는 평소처럼 이곳저곳 냄새를 맡으며 걸었다. 벤치에 앉아 토리를 무릎에 올렸다. 토리는 내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토리야, 내일 수술 받고 와. 며칠 입원해야 해서 당분간 못 볼 거야. 엄마 집에서 잘 있어야 해. 알았지? 토리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마치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입원 준비물은 이미 챙겨놨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슬리퍼, 핸드폰 충전기.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수술이 무서웠다. 전신 마취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면?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토리가 침대로 올라와 내 옆에 누웠다. 나는 토리를 꼭 안았다. 토리의 따뜻한 체온과 심장 박동 소리가 느껴졌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다. 토리야, 사랑해. 토리는 작은 소리로 응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잠이 들었다. 아침 일찍 엄마가 데리러 오셨다. 토리는 현관에서 나를 배웅했다. 평소 같으면 외출할 때마다 같이 가려고 졸라댔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앉아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토리야, 잘 있어. 금방 올게.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았다. 4인실이었는데 이미 3분이 계셨다.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다. 어머, 아가씨는 많이 어리네. 몇 살이야? 33이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힘내. 요즘은 치료 기술이 좋아져서 다 나아. 옆 침대 아주머니의 위로가 따뜻했다. 다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은 분들이었다.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금방 친해졌다. 오후 2시 수술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수술대에 누우니 온몸이 떨렸다.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했다. 마취과 의사가 들어와 정맥 주사를 놓았다. 지금부터 약 넣을게요.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머리가 멍했고 입이 바짝 말랐다. 깨어나셨네요.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른쪽 가슴 부위가 묵직하고 약간 아팠다. 회복실에서 1시간쯤 있다가 병실로 돌아왔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다. 민지야, 괜찮아? 네.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대. 림프절에도 전이 안 됐다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림프절 전이가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이었다. 토리는요? 우리 집에서 잘 있어. 밥도 잘 먹고, 아빠가 산책도 시켜주고, 토리 얘기를 듣는데 보고 싶었다. 수술하는 내내 토리 생각이 났다. 토리가 없었다면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입원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토리 덕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일기라서 완치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일주일 후 퇴원했다. 엄마가 데리러 오셨고 우리는 함께 엄마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토리가 달려왔다. 토리야. 토리는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내 주위를 빙빙 돌았다. 하지만 평소처럼 뛰어오르지는 않았다. 마치 내가 다쳤다는 걸 아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토리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토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토리야, 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토리는 내 손을 살짝 핥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눈물이 났다. 울지 마, 민지야.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그날부터 나는 엄마 집에서 지냈다. 혼자서는 아직 일상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셨고 아빠는 매일 토리와 산책을 나가주셨다. 토리는 항상 내 곁을 지켰다. 내가 소파에 앉으면 옆에 앉았고 침대에 누우면 발치해서 잤다. 예전처럼 가슴 쪽으로 코를 들이미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마치 자기 임무가 끝났다는 걸 아는 것처럼. 2주 후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다. 수술 부위는 잘 아물고 있었다. 조직 검사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HER이 음성입니다. 종양의 크기와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항암 치료를 권장합니다. 항암 치료요. 꼭 해야 하나요?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는 게 좋습니다. 4차에서 6차 정도 진행될 거예요. 3주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머리카락이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나요?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 다른데 김민지 씨가 받을 치료는 탈모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치료가 끝나면 다시 자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이 머리카락과 곧 이별해야 한다니. 토리가 옆에 와서 앉았다. 나는 토리를 안아 올렸다. 토리야, 나 머리카락 없어지면 못 알아볼까봐 걱정돼. 토리는 내 얼굴을 핥았다. 괜찮아. 나는 알아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첫 항암 치료를 받기 전날 나는 미용실에 갔다.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잘랐다. 단발로. 더 짧게 자를까요? 미용사가 물었다. 아니요, 이 정도면 돼요. 어차피 곧 다 빠질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상큼해 보였다. 첫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주사를 맞는 동안 조금 메스꺼웠지만 견딜만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괜찮았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베개에 샤워실 배수구에 빗질할 때마다 우수수 떨어졌다. 2주가 지나자 거의 다 빠졌다. 처음으로 거울을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대머리가 된 내 모습, 눈물이 났다. 여자로서 머리카락을 잃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토리가 다가와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나는 토리를 안았다. 토리야, 나 이상하지? 토리는 내 민머리를 핥았다. 그 순간 웃음이 나왔다. 그래, 토리는 상관없겠지.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엄마가 예쁜 모자들을 사주셨다. 밖에 나갈 때는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썼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항암 치료는 차수가 거듭될수록 힘들어졌다. 메스꺼움, 구토, 피로감.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기 힘들었고 체중이 많이 빠졌다. 하지만 토리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내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옆에 누워 있었고 조금 괜찮아지면 같이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토리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항암 치료 4차를 받고 나서였다. 몸 상태가 최악이었다. 온몸이 쑤시고 속이 울렁거렸다. 화장실과 침대를 오가는 게 전부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차라리 치료를 그만둘까? 그때 토리가 침대로 올라왔다. 평소에는 엄마가 말려서 침대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날은 아무도 막지 않았나 보다.
토리는 내 옆에 누워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토리야, 나 힘들어. 토리는 내 손을 살짝 핥았다. 그리고 내 품에 머리를 파묻었다. 토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토리가 나를 살리려고 알려준 건데. 여기서 포기하면 토리한테 미안하잖아. 그날 이후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힘들어도 참았고 밥을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노력했다. 토리를 생각하면 힘이 났다. 항암 치료 6차까지 모두 마쳤다. 마지막 치료를 받는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 버티셨어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항암은 끝났어요. 이제 방사선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방사선은 항암보다는 수월할 거예요.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보다 훨씬 견딜만 했다. 매일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게 번거로웠지만 치료 자체는 금방 끝났다. 5주 동안 매일 받았고 큰 부작용 없이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치료가 끝났다. 축하합니다, 김민지 씨. 이제 3개월마다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토리를 안았다. 토리야, 우리 이겼어. 끝났어. 토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내 얼굴을 핥았다. 그 후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다.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 토리와 산책을 나갔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짧은 머리였지만 새로 난 머리카락을 만질 때마다 신기했다. 나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3개월 후 첫 정기 검진을 받았다. 혈액 검사, 유방 촬영, 초음파 모두 정상이었다. 제발 소견 없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1년이 지났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자랐다. 예전처럼 길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회사에도 복직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누구도 내 병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다며 응원해 주었다. 토리는 여전히 건강했다. 6살이 된 토리는 여전히 장난꾸러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 가슴 쪽으로 코를 들이밀지 않았다. 정기검진 때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으니 토리도 안심한 걸까? 어느 토요일 나는 예전에 갔던 훈련소를 다시 찾아갔다. 토리를 데리고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박준혁 조교는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아, 기억하죠. 그때 그분. 그 후로 어떻게 되셨어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유방암 진단, 수술, 항암 치료, 그리고 완치까지. 정말 다행이네요. 토리 덕분에 조기에 발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날 선생님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제가 뭘? 토리가 알려준 거죠. 정말 똑똑한 녀석이에요. 나는 토리를 안아 올렸다. 그러게요. 토리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훈련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봄날이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토리야, 우리 벚꽃 보러 갈까? 토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다. 5년 생존율을 무사히 통과했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완치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토리는 10살이 되었다. 웰시코기의 평균 수명이 1215년이니까 이제 노견축에 속한다.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는 않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
나는 이제 유방암 환우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내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주려고 노력한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토리가 내 옆을 걸었다. 예전처럼 씩씩하게 걷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산책을 좋아한다. 토리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토리는 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토리를 무릎에 올렸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토리는 내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날 토리가 처음 내 가슴 냄새를 맡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짜증이 났었다. 왜 이러나 싶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토리가 나를 살렸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동물이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에게 경고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그 신호를 알아챘다. 토리야, 사랑해. 정말 고마워. 토리는 작은 소리로 응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사람과 개, 서로의 생명을 구해준 둘만의 시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나는 토리를 안고 일어났다. 집에 가자, 토리야.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토리의 발소리와 내 발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리듬을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른다. 토리의 수명도 내 건강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고 서로에게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반려견의 관심으로 병을 알게 되고 치료한 놀라운 사연. 여러분의 반려견은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